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단순히 그 유가 상승에만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인플레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일본은행이 원래는 금리 인상을 올 연초쯤에 했어도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타이밍이 뒷북을 치고 있다. 라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한국은행이 지금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인플레 압력을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쟁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제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공통 요인으로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유가 충격이 단순히 그 유가 상승 에만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인플레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러우 전쟁 때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FRB도 당시에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을 늦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 러우 전쟁 때 늑장 대응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물가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일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엔화 약세 방어제, 지금 달러당이 160엔대로 돌파를 하고 있죠. 뭐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로 달러당 150엔대 그래서 이렇게 중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일본 요인으로 보면 엔화 약세 방어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초저금리, 제로금리 상태에서 점점 경제 상황을 반영한 실세금리, 시장금리 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서 금리를 정상화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타이밍상으로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앞전 동영상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은행이 원래는 금리 인상을 올 연초쯤에 했어도 적어도 3월 정도에는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뒤늦게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그 일본은행이 추정하는 일본의 중립금리, 말하자면 이제 그 시장의 그 개입이 없이, 정부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중립금리 수준은 대개 한 1.3 내지 1.5에서 2%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일본은행이 0.75에서 1%로 이제 0.25% 올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중립금리가 1.5%에서 2%라고 한다면은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은 적어도 0.25를 두 번씩 하든지 0.5%를 한 번 하든지 해서 최소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본은행이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타이밍이 뒷북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처럼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그 근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유로권의 장단기 금리 추이를 보면은 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쭉 내려서 동결 3.25%에서 동결했다가 지금 이제 3.5%로 올렸죠. 3.4%인가 이렇게 올렸죠. 기준금리를. 이제 그에 비해서 독일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주황색 선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이제 3%를 조금 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지금. 또 이제 그 초록 연두색 선은 이제 유로권 전체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죠. 평균 국채 수익률이죠. 3.5% 정도.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상승해서 기대 인플레가 높아져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뭐 그런 이제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금리 상승에서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그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펀더멘털 유럽 경제의 펀더멘털은 어떠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유로권 전체로 보면은 성장률이 지금 이제 2025년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올 1분기에는 급락을 했죠. 성장률이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뚝 떨어졌죠. 0%대하고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6% 정도였던 것이 3.1~2%로 툭 뛰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툭 뛰었죠. 3%를 넘어서 뛰었죠.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그 기준금리 그 물가 관리 목표치를 2%로 하고 있죠. 2%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3%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경제는 이제 조금 다소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가는 높아지고 있다. 근데 실업률은 어떠냐? 실업률은 안정성, 이제 6% 선에서 되게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 실질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안정돼 있고 나름대로, 반면에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툭 튀고 있다. 단기적인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플레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이제 그 금리를 보면은 일본은행이 지금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 정도까지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지금 2.6%, 7% 선까지 지금 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장기 금리 간의 격차가 갭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튄다라는 것은 일본의 그 인플레 심리가 이렇게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지금 이 갭이 단기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장기금리 간의 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말하자면 금리 정상화가 지금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뒷북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뒷북을 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지금 이제 중립금리 또는 자연금리 수준이 1.5에서 한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금리를 이 정도까지 더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더 올리면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갭이 지금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행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거예요. 올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실질 이제 경제 GDP 성장률을 보면은, 실질 성장률은 이제 2025년에 좀 이렇게 성장률이 좀 이렇게 회복세를 보였다가 2024-25년에 좀 회복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2025년 후반부부터 이제 다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황색은 이제 명목 성장률입니다. 요건 이제 파란색은 실질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지금 둔화된 상태다. 둔화된 원인은 미국 이란 전쟁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떠냐? 이게 이제 빨간색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하늘색은 이제 근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아직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근원 물가가 대신에 한 2% 정도로 여전히 약간 이제 높은. 이건 이제 근원 물가가 2%라는 것은 일본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 수준 에 도달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일본은행이 목표치인 2%에 지금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 밑으로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근거는 못 된다라는 거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만 보면은. 또 이제 실업률은 계속 하락했다가 지금 약간 뭐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저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노동시장의 어떤 수급이 핍박 상태.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노동 수요
수요가 이렇게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일본 은행도 GDP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이제 폭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서 물가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나름대로 이제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것은 오로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로지 이 장기금리의 급등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금리 급등이 이제 기대인플레 심리, 그러니까 기대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시장금리하고 정책금리 간의 괴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일본은행도 방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뒷북치기, 너무 뒷북치기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장기금리 급등에 지금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금리를,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장기금리가 이렇게 폭등게 하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금리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차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화 환율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엔화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별도의 기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본의 이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제 외환시장도 그렇고 상황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일본의 이제 재정적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 채무도 가장 많은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재정적자 내지는 그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압박이 급증을 하죠. 이제 그 일본 내 그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그 급등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장기금리 급등을 견제한다든가 그걸 뒤따라가는 그런 뒷북치기식의 지금 금리 인상.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국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이 지금 2.5%에서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건 10년 만기 이제 주황색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입니다. 국제 수익률이 지금 급등을 하고 지금 4%를 넘어가고 있죠. 한국도 지금 이제 이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 간의 갭이 확대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죠.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지고 계속 한국은행이 이걸 방치를 할 거냐? 상당히 지금 뒷북치기라고 하거든요.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뭐 하여튼 반도체 특수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지금 4%로 툭 튀었다 이거예요. 거의 이렇게 4% 가까이 튀었다 이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4%로 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 경제도 지금 이제 조금 과열 기미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툭 튀어가지고 3%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면서는 다소간의 경기 과열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 장기금리의 급등 을 감안을 하면은 한국은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 인플레 압력을 지금 인플레 압력 상승을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낼지, 또 한국은행이 뭐 다음번 이제 금융정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원화 약세 얘기죠. 물론 이제 원화 약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국은행의 뒷북치기 금리 정책도 원화 약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 보고서 구독 이벤트.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과거 보고서 10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보고서 건별 구매 기능도 오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